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서재복입니다. 이번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미래 사회와 평생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꼭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 키워드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미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특강 참여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없지만 특강이 끝난 후에 질문을 받아서 반영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강에 앞서서 이번 행사의 주최자인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학권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셨고요. 지금 현재 원장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오늘 2021년 평생교육 정책개발 특강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전국의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전례 없는 민생 경제의 악화, 그리고 일상의 붕괴로 고통이 가중되면서 우리의 삶이 심대하게 위축된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면 교육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교육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양질의 평생교육을 위해 앞으로 평생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전 세계가 일상의 삶과 교육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탐색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평생교육을 위한 개선 방향과 방법 등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입니다. 많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언제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더 열심히 하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이제 발표를 갖다가 하실 고병헌 교수님 계시는데요. 거리적으로 이제 충분한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특강을 듣기 위해서 마스크를 갖다가 벗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특강을 해주실 고병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성공회대학교 평생학습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이사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교육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미래사회와 평생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실 고병헌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만나뵌 우리 곽동근 선생님, 김강하 선생님, 안용찬 선생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줌이지만 열심히 같이 한번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3시 30분 정도까지, 3시 30분까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힘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 곽동문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오늘은 저랑 같이 한번 그냥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옆으로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우리 삶을,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제 손이 이렇게 시소라고 볼 때 시소가 이렇게 계량적 중간점에 있으면 자기 어떤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상상을 해서 제 이 팔꿈치에 과도한 무게가 가면 이거는 이제 시소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만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의존하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 이것이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좀 힘들지만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요게 균형을 잡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손끝에 이렇게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지금 이렇게 줌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왜 이 중요한 얘기를 생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존하는 생각이나 경험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못지않게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는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주목을 좀 덜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손끝에 더 무게를 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얘기를 좀 같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식과 정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설마 우리 진흥원에서 검색하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저보고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더더구나 오후 2시라고 하는 사람의 피곤도가 가장 농축되는 그런 시간대에 저만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정보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선생님 못 버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과 정보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제까지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영역이든 제도교육 영역이든 이게 어떤 교사든 아니면 평생교육의 어떤 강사든 엊그제까지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격보다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전문성 이것이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였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오늘부터 앞으로 안 중요하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자, 한 문장으로 오해받을 만한 얘기를 정리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옛날에도 중요했고 오늘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끝.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첨삭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엊그제까지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었다.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안경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셔요.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우리 진흥원의 이미선 선생님은 눈도 이렇게 마주친 채에서 빛의 속도로 검색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미선 선생님 같은 분 앞에서 저만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다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필요는 하지요. 그래서 그건 기본값으로 깔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엊그제까지는 이것이 경쟁력이었는데 지식과 정보의 전문성, 희소성, 고급성이 그것은 그 사람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앞으로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걸로 선생님 당신의 차별성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깐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전문 용어로 디폴트라고 표현하죠. 기본값으로 깐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찾아뵌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게 전체의 퍼즐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몇 개의 퍼즐 조각을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퍼즐 조각이 그대로 다 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만나 뵙는 분들,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퍼즐 조각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추렸습니다만 제가 추린 모든 게 다 선생님에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두 개 혹은 많게는 세 개 정도 챙기시면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그 의미가 실현되고도 남는다. 이것이 이제 저의 바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좀 이 시간 이후로는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여나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말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진다고 해서 함께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제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시더라도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 두 개 혹은 많게는 세 개 정도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의, 제가 오늘 뵙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미지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이미지를 제가 선생님에게 성공적으로 남기면 시간 되실 때 검색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 중에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검색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안경을 끼지 않아서 아까 그 김강하 선생님하고 곽동근 선생님밖에는 입력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어디 계셔요? 지금 어디 계시죠? 이해되셨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그 정도는 확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모니터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중에 하나가 줌으로 하면 밀도가 약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줌이 말입니다. 밀도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지금 한 분도 안 그러셔서 다행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기인데 어떤 분들은 줌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전화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심지어는 신문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줌은 밀도가 훨씬 강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줌으로 강의 들어갈 때 그때 에티켓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지식 정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 걷다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들으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흘려보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문자답하는 화법을 쓰는 거니까 행여나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하는 척 천장을 보고 계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끌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저에게 주신, 우리 진흥원에서 주신 제목이 미래 사회와 평생교육의 의미 방향 이런 건데요. 오늘은 허투루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수사학적인 과장화법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있잖아요. 미래 사회는 어떤 거냐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 화면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어떤 권위자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정확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하시고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떤 이론으로 지금 내 삶을 해석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좀 궁금하고 이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 관계자, 이 이후부터는 제가 용어가 이 화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전에는 종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그냥 어떤 때는 강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강사 교사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기획자인 분들은 기획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하면 전혀 문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한된 공간에 특정 용어를 쓴 거지 저게 어떤 그 활동만 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도 출발선이 같습니다.
출발선이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 당신보다 그 경험의 강도는 더 강한데요. 왜냐하면 아직 학습 욕구가 발전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40분, 45분, 50분 계속 줌을 쳐다봐야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런 경험 안 해보셨잖아. 안 해보셨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둔 신중년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짠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제가 뵙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되냐면 지금 시대에 평생교육에 이런 어떤 기획하시는 분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제 강의하시는 분 어떻든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은 당신이 해보지 않은 경험을 상상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고 당신이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의 어떤 영역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낯설어지는 경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 잘못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처음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또 평생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방어력이 없는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생교육에 지금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빌 언덕이 필요한 거거든요. 비빌 언덕이 힘들 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관계자시잖아요. 거기에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얘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엊그제까지 우리가 거쳐왔던 학습 경험이 우리 자신에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거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이 부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 평생교육의 관계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지 않은 교육의 경험을 상상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부여됐고요. 내가 걸어보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보겠다는 이번 생에 걸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우리가 일궈내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실천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낯선 길에 서로 격려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했던 어떤 성취, 작은 성취를 우리 기관이 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 평생교육 쪽에 필요한 것 아닐까. 만약에 선생님 당신께서 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눌려버리면 모르긴 몰라도 전혀 다른 성격에서 미래를 먼저 고민했던 사람의 언어로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접속하신 분들 중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비유하려고 우리가 학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왜 미래가 원하는 미래 인재상하고 교육이 길러내야 될 인간상에 왜 차이가 없나?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건 두 영역이 다른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2030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2030년보다 좀 더 빠르게 오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교육을 얘기할 때 우리가 평생교육을 할 때 lifelong learning, lifelong education 뭐 여러 가지 씁니다. 하여튼 교육은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pedagog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 educator, pedagogy라는 용어를 쓰면 pedagogue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이 UN 미래 보고서 같은 미래 영역에서 상당히 권위를 받고 있는 그런 연구에 따르면 지금처럼 가게 되면 2030년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페다바토금이다. 자, 저 빨간 글씨는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강조한 건데요.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아바타. 그래서 페다바토고 됐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면 이 코로나19가 장악이 안 되고 이것이 3년, 4년 계속 갈 때 평생교육기관들은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국 사회가 덴마크를 많이 모델링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덴마크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행복지수 세계 1위의 자리에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도 3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나라 덴마크 있잖아요. 그 덴마크의 그 어떤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 내용, 새로운 교육 방법, 특히 저 덴마크는 상당히 저 평생 교육이 발전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덴마크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는 덴마크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좀 자랑할 게 있다면 결국 모든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평생교육 영역의 강사 과정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건데 왜 자꾸만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만 자꾸만 물어보시느냐? 이것이 덴마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될 때 제가 그분들의 자료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영어를 번역하지 않았으니까 양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교수법 중요하겠죠. 예, 달라진 환경에서의 교수법 중요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정보는 누구라도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 즉 연구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찾는데 좀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얗게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저것은 인공지능 로봇 강사, 인공지능 로봇 교사가 사람 강사, 사람 교사를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성찰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특화된 영역에서의 자동화된 추론. 그런데 저 인간 고유가 가지고 있는 저 사유 능력은 저걸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어떤 영상이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아주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몇 해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국어 선생님의 역을 맡았던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키팅 국어 선생님 역을 맡았는데요. 키팅 선생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와 보라고 이제 올라가면서 학생들에게 물어요. 내가 이 책상 위에 이 단상을 책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책상 위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는 거죠. 갑자기 선생님이 책상 위로 또 탁자로 올라가서 내가 탁자 위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뭐 어떤 친구는 좀 뭐 이렇게 높이 보려고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잠시 여유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책상 위에 올라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지금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은 나에게 두 가지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앉았을 때와 섰을 때잖아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 당신께서 앉아있는 그 40cm 높이밖에 안 되는 물리적 높이 이따 이 특강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인간의 사유는 뭐라고요?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만약에 알고리즘이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버그가 발생한 거죠. 고장난 거죠. 사람만이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힘일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우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갖춰야 될 핵심적인 능력 중에 뭐라고요? 사유 능력이다.
이것이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이 담당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담당 영역의 전문성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자기 전문 영역의 희소성 전문성이 경쟁력을 갈랐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 부분은 기본으로 깔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관계자로서 이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 놀라운 현대 과학기술로 대체되는 인간의 능력이 있고 절대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묻히셔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 관계자로서 어떤 질문이 두려워졌냐면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전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나대로 살면 되는 건지 이것이 상당히 두려워졌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이제 여기서 한국 또 하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원 원장도 하면서 어떤 기관장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이런 경험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자, 이거 질문 아니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이 다람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슨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저기 있는 거죠, 저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깃발을 세워놓으니까 지금 다람쥐는 어디에 있어요? 뭐 서남쪽, 남서쪽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흑백 논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답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제목도 말입니다. 미래 사회와 그다음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람쥐의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 선생님 당신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 미래 사회를 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지는 꼭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그냥 거리를 걸으면서도 그 정도의 중요성은 성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부분이 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성찰하는 것, 미래의 방향을 성찰하고 분석하고 미래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이건 중요하긴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 이거는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이 아니어도 그냥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도 미래 사회는 이해해야 된다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다.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자, 지금 화면으로는 안 잡히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자,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은 저의 왼쪽에 있어요. 저의 오른쪽에 있어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해보세요. 이건 질문 아니야. 어디요? 정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저한테 오른쪽에 있어요. 그 말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 속마음으로 오냐. 아까 당신이 여기 서 있었잖아. 여기 서 있어가지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디 계시냐고 할 때 당신 그 당시에 당신 서 있는 곳에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얘기를 했지. 지금처럼 유체 이탈해가지고 떨어다니면 오른쪽 왼쪽을 어떻게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는 그건 중요하긴 중요한데 오늘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유체 이탈해서 떠돌아다니면 이게 왼쪽 오른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놓친 부분이 뭐냐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다들 성찰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도가 된다면 미래 사회를 성찰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이 부분이 함께 가줘야 그래야 미래 성찰에 대한 그런 시간이 당신 삶에
선생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의미가 있을 거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도 모르는데 미래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스며드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는지, 이걸 함께 성찰해야 미래에 대한 성찰이 삶에 의미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없을 때는 외국 사례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서 있어야 거리감이 측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향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저분을 만나려고 할 때 저분이 움직일 의사가 없다면 내가 몇 발짝을 걸어가야 되는 계산도 나오는 거고,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선을 넘게 되다 보면 그 선에서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될 원칙까지 내가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융통성을 보여야 되는지, 이런 쉽지 않은 딜레마적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성찰하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론이나 학습, 그다음에 어떤 해외 사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당신 삶에, 당신 하는 일에 이루어오려면 당신에 대한 성찰이 함께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자꾸만 전공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말이에요. 선생님, 우물을 안 파보셨겠지만 우물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돼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들이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파이프를 그려놔서, 지금 선생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맨 끝에 선생님, 이게 뭐냐면 제가 파이프를 해놨거든요. 이 파이프를 해놓은 거는 이 현대 과학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파이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선생님 있잖아요, 사람의 삶은 아날로그적으로 내가 우물을 팔 때 깊게 들어가려면 넓게 파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평생교육은 바로 넓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평생교육의 길이 보인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전문성도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진선진미란 단어가 있는데, 한자 그대로 다알진 착할선, 다알진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아름답다는데, 뭐 가슴에 와 닿아요? 이거의 참뜻은 뭐죠? 선이란 목표가 올바를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하고, 아름다움이란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올바를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 한다. 진선진미란 목표가 올바라야 하고, 동시에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함께 올바를 때 우리는 그것을 진선진미라 한다. 됐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진흥원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래서 이 두 영역이 합쳐졌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이제 그 선은 목표가 올바를 때 선이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올바를 때 우리는 그것을 미라고 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삶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됐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게 위험은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게 합쳐지기 전에 우리 기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재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인적 자원 개발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인적 자원 개발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합당해요? 왼쪽에 합당해요? 그냥 이거는 질문 아니니까 빨리 손가락으로. 맞죠? 원장님, 그 왼쪽이 맞죠? 왼쪽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애 전환 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로 치면 두 가지 용어가 다 쓰이고 있는데,
인적 자원 개발의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생애 전환 학교도 있는데 생애 전환 학교는 좀 더 방점이 어디에 찍힌다? 삶에 찍힌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또 근데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스타 과정. 자, 지금 저 줌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현장도 그냥 1번, 2번으로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자기 몸을 깨울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자, 저기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한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1번은 전문성 향상이고 2번은 삶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편교육 단계니까 전체가 삶의 교육이죠. 맞아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동의하세요. 맞아요. 삶 맞죠? 자,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있죠. 특수학급. 근데 그 특수학급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장애를 읽고 쓸 수 있는 문해 능력이 없잖아요. 문맹 상태잖아.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의 담당 교사로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 혹시 될까봐 그 특수학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했어요. 자, 이때 바리스타 과정은 그 고등학교이긴 고등학교지만 그 바리스타 과정은 1번 전문성의 향상에 초점 맞춰야 돼. 2번 삶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빨리. 1번 맞죠. 1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 자체 하나가 이것이 이렇게 선이다, 미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되고 똑같이 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 기획자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것이 선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미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 그 판단은 선생님, 평생교육 관계자, 선생님 당신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당신이 섬세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리를 해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이거는 전문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삶의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딱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정도는 선생님 같은 능력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거는 구별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부분에서 당신의 기획 의도가 뭐냐,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요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빠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아까 우리 핵심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거 이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앞에 관형사를 하나 넣었어요. 그냥 미래 얘기를 하면 되는데 원하는 미래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우리 진흥원이 저에게 주신 제목은 뭐라고요? 미래 사회화. 됐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 원하는 미래를 넣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이론은 없는데 제가 여기서 뭐냐면 욕심으로 선생 같은 분들을 뵐 때는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원하는 미래는 뭐냐면 미래 예측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삶을 위한 가치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어때요? 우리 전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선생님들, 관계자 선생님들이 출중하긴 출중하신데 미래 예측 능력에 있어서는 그냥 이것도 손가락 하세요. 1번 한국의 기업이 더 출중하다, 아니면 2번 우리 전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미래 예측 능력이 더 출중하다. 시간 없어요. 1번 맞아요? 1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허접한 기업도, 뭐 그런 기업은 없겠습니다만 허접한 기업도 선생님이 미래 예측 능력에 있어서는 못 쫓아가. 왜? 이게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절박성이 우리 평생교육 진흥에, 우리 평생교육 영역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라성 같은 기업도 우리 전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흉내낼 수 없는 거는 설레는 가치입니다. 근데 평생교육 관계자가 그 설레는 가치를 그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에 자존감 손상받지 않으면서 이번 생에 어떻게 인간답게 설레며 살아가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성찰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녹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알고리즘도 사람을 흉내낼 수 없는 건 뭐예요? 삶이 어떻게 대나무가 마디를 만드는지. 이게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만, 대나무가 성장하려면 마디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마디 없이 대나무가 성장을 합니까? 또 저는 인간의 삶을 나침판에 많이 비유합니다.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려면, 북쪽이라는 자기 제 기능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려면 진동을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나침판의 바늘이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외부 시선에서 봤을 땐 그건 고장난 거죠. 그러니 인간의 삶도 뭐예요? 깨지고 깨우치면서 나 한 번밖에 없는 삶의 방향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힘들어지네, 세상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경험한 건 뭐예요? 경제 문제는 의료에도 불평등을 낳고 있다. 경험하실 거예요. 자기 벙어리 없는 일반 시민들은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지키지? 평생교육 영역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근데 교육 영역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게 이 막중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야.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덴마크 사례를 얘기하면서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뭐다 왜 안 중요합니까?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뭘로 중요하다고요? 그거는 뭘로 중요하냐면 이게 뭐냐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진흥원이 존재해야 될 시대적 이유를 실현시키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경로로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기관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실현시키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중요한 건데 경험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쪽에 많은 시간을, 노력을 투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누구 언어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얹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면서 우리 평생교육 쪽은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내고 실현해야 인간다운 삶을 손상받지 않는가, 이런 엄청나게 이것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가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본질적이어서 소홀히 했던 바로 그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섬세한 성찰을 하기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장애 문제를 제가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장애 제가 그런 슬로건을 한 적이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어떤 외국에서 그 정치인 어느 마을의 정치를 했는데 그 정치인이 내건 구호가 딱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장애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전 거기서 엄청나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걸 이제 느꼈는데요. 뭐냐, 장애 문제는 모든 사회 부문의 공통 부문이잖아요. 시민의식이 없어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생기더라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환경 문제가 나오더라도 장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잘 살 수 있으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정치인의 구호가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걷지 않은 길을 걸을 때는 계획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세울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가 흔히 익숙해 있는 거는 현재부터 다 띄워놓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이제 이 현재부터 이렇게 요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익숙하죠.
자, 이제 3월까지는 뭘 하고 6월까지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통할 때도 있지만 삶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은 우리가 실현하려는 그런 어떤 원하는 미래가 뭔지 그 성찰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계획을 세우는 그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회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덴마크가 지난 40년 동안 세계 행복지수 1위인데요. 1위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단어는 회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딱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덴마크, 근데 이게 세계 사전에 등극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덴마크가 행복지수 세계 1위이다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쓰는 저 회계라는 단어가 브리테니커 사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처럼 회계하면은 그냥 알아듣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 회계는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고 덴마크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회계의 정확한 뜻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물건에도 쓰고요. 사람에게도 쓰고요. 관계에도 써요. 정답고 안악한 느낌을 주는 물건은 야 이거 아주 희귀하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단어가 어울리나요? 거시기. 느낌 오죠? 거시기에 대한 그 거시기한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준하는 이런 것 같아요. 아주 희귀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로는 표현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상당히 희귀한 관계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건데요. 이 희귀의 가르치기는 덴마크 육아와 교육, 여기에 평생자가 빠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평생교육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평생교육에서 이게 기본이자 핵심이 뭐라고요? 희귀한 삶이다. 아시겠습니까? 희귀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어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앞에 이제 인재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휴먼 HR도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진흥원만 놓고 본다면 요걸 겁니다. 이게 도고로 푸헉슐레인데 요걸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푸 하이스쿨인데 요게 오해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이게 국민 고등학교인데 여러분 그 도고로 혹슐레는 영어로 하이스쿨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가르치는 대학 수준 이상의 전문 기관을 혹슐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이스쿨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국민 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충분히 담지 못한 개념이다라는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제 저의 번역인데요. 이걸 저는 평민대학이다. 시민대학보다도 평민대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쓰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북 인재평생교육지구능원에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텐데 시민대학이 개념이 맞는 건지 평민대학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회와 학교의 괴리감을 넘어달라고 우리 강희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카톡으로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저거 좀 담아달라고.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평민대학, 덴마크 평민대학의 최초의 평민대학이라고 나오는 요 대학이 요게 이제 이렇게 거리에 있어요. 동네에. 여기가 이제 이게 저 덴마크 최초의 저 평민대학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여러분 덴마크 중에 뭐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덴마크에서 또 유명한 것이 혹시 이거 레고 이거 보셨어요? 레고? 이 레고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레고 그러니까 즐겁게 논다에서 레고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즐겁게 논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감은 말이에요. 이 장난감은 이게 이제 레고의 원리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장난감은 단순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단순해야 사람들의 창의성을 돕지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장난감이 너무나 정밀해요. 그잖아요? 이게 너무 정밀해버리면 애들이 그 정밀함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을 해요? 아니에요. 원장님 어린 시절에 모르긴 몰라도 나무 한 토막으로 모든 게 해결됐을 거요. 비행기라고 하면서 비행기가 됐고요. 그죠? 또 이것이 모래를 파면 잠수함이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프레벨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은물. 하나님이 준 선물.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교육적 관점을 한국이 잃다 보니까 뭔가 고가일수록 비쌀수록 어떻게 돼요? 정밀한 거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요, 최고로 정밀해요. 정밀하 버리면 아이들의 상상력은 북돋아진다, 눌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레고랜드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2군데인가 제가 뭐가 있고 있는데 과연 형식이 들어올지 이 개념이 들어올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덴마크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나이를 쭉 먹고 이제 제가 저 끝에다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아직 못 썼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놀 수 있는 부분이 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나 있었고 지금은 그것조차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북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 있잖아요.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일정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바빠. 학원이 다 다르고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요 초등 저학년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도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취사 선택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기 이제 제도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교육의 언어가 상실되고 뭔가 어떻게 되면 기업의 언어가 이렇게 주입이 되기 시작해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이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저기 우리가 요 이사분면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제가요, 저희 어머님이 아무리 지금 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인지증 지금 말기 상태거든.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라고 쓰고 있는데 나쁜 놈으로 쓴 건 아니지만 단어 자체가 어리석을 매해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인권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 이외의 나라들은 인지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치매 이렇게 말기라서 저기 뭐가 되느냐면 저 초단위로 달라져요. 초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이게 안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초기나 중기에서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머님이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기억은 단기 기억부터 손상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부모 살아생전 잘하라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있을 때 잘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고령사회가 우리가 이미 진입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같이 살아보니까 한 단어 빠졌던데 정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있잖아요. 사는 게 다 바쁘셔가지고 요 2, 4분면, 3, 4분면의 삶이 없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몰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든 그게 복지관이든 병원이든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든 이 접속을 하려면 젊었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가닥이 있어야 접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한국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팀장님 때부터 이 삶의 다양함을 경험시키지 않으면 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상상 초월의 저주로 한국 사회에서 경험될 거다. 이걸 정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 삶을 다양하게 살고 자기 삶을 의미 있고 뭔가 설레며 살아가는 이런 어떤 것이 DNA에 박혀야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인지 장애가 오더라도 그때도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설득할까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비었어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거기서 무방비 상태로 와버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는 요 부분이 살아있어가지고요. 동네 노인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상이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외진대 갔을 때, 제가 저기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요. 그 외진대 갔을 때 친구 집을 찾아갈 때요. 제가 제일 이렇게 통과하기 힘든 게 뭐였냐면 평상에 쫙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이 제 걸음걸이를 이렇게 보셔요. 그거는 어떤 CCTV보다 강렬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가 사라졌네? 이미 진즉에?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몸이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런데 나가봤자 갈 데가 없잖아요, 동네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남으면 서울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고다 공원으로 오시고 종로 상가로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이렇게 하면서 이 동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없으니까 저 유치원 아이들 놀이터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놀이터가 적정 정도 유용 요소가 있어야 그걸 대처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지요. 저는 한국의 놀이터를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여러분 덴마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놀이터는 적정 정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레이저로 가리키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나무로 집도 짓고 뗏목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밖에서 나무판, 망치, 톱, 못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진애들 도구잖아요. 일진애들 도구잖아요. 그죠? 이게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실패를 해봐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함부로 실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돼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하고 원장님은요. 근데 저하고 원장님만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안 다르다는데 한국 사회에 비애가 있는 거거든요. 저하고 원장님은 어떤 생애 주기를 했냐면 이 단선형 생애 주기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태어나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뭐 16년에서 20년 정도 교육받고 나머지를 그때 교육받은 힘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성년 생애 주기는 어느 때 짜진 거예요? 평균 수명이 현저히 지금보다 낮을 때.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남은 여생을 뭘로 살아요? 그냥 드는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화법이 뭔지 아세요? 너 엄마가 해봐서 아는데, 너 아빠가 해봐서 아는데, 그 해본 게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늘 화법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처절한 거잖아. 이미 우리는 어떤 세상이 됐어요? 우리 이 세상은 뭐냐면 이런 세상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불운이 겹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불운이 겹친 사람도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이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고비고비마다 어떤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한편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고 접속할지 모르겠지만 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바로 그런 개념일 거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 이거 평생학습 사회가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그 비빌 언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전북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요 부분이 빠졌죠? 요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원장님 이렇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뭐 물어보세요. 생로병사는 삶의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그 외국에서는 이미 진즉 아주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역의 공동묘지에서 프로젝트식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탄탄한 거예요. 염세주의로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대비가 삶의 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가 죽음을 지워요. 우리 도청의 엘리베이터는 내가 못 봤는데요. 저 많은 아파트의 4층을 F로 바꿔놓고 우리는 4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동네에 이렇게 상중이라고 하는 죽음을 늘 이렇게 했던 이런 사회 속에서 어느 순간에 죽음을 부정타는 걸로, 그걸 경원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온전한 삶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다 만 부분이, 여러분 요 부분을 제도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우리 전북 인제 평생교육진흥원 들어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지금 이게 더 나와버려가지고 여기 이제 11가지가 있잖아요. 11가지. 시민들에게 배움의 알거리를 제공한다. 창조성을 길러준다.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역사회 역사를 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학교다라고 하면 학교 맞는 거고, 지역의 문화센터로 문화센터 맞는 거고, 당연히 지금 우리 전북 인제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미국의 도서관 옆에서 지역사회 도서관이 해야 될 12가지 기능 중에 제가 6번째를 아까 뺀 거예요. 왜냐면 도서관 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 만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까 이렇게 보면 기관으로는 우리 전북의 인제 평생교육진흥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도서관 어때요?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정이 결례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한국의 도서관 정책을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뭐냐? 저는 독서실 경험밖에 안 한 사람이거든요. 독서실 경험밖에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의 도서관이 삶의 지혜가 되고 등대가 되고 삶의 진지가 되는 이런 상상력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교육의 관계자분들은 어떤 걸 하라고요? 해보지 않은 경험을 상상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서 미래 사회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정답 같은 그런 어떤 암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관한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찰하시고 당신이 상상하시고 당신 책임하에서 외롭고 힘들더라도 함께 격려하면서 길을 찾아나가는 이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도서관을 지역사회 아니면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그 상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아닙니까? 당신 아닙니까? 저하고 선생님은 독서실 경험을 했지만 이 땅의 평민들은, 시민들은 도서관이 삶의 진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학습은 단순히 졸업 이후에 평생 동안 학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삶을 학습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이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어떤 딜레마가 오냐면, 아니 간신히 학교를 졸업했는데 젊은 평생교육사가 강시처럼 쫓아오면서 죽을 때까지 학교 교육을 받으라면 1번 축복이게요, 2번 저주게요? 저주.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껏 학창시절에 했던 그런 그거를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여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왜 저기 앉아 계실까? 사무실보다는 덜
덜 나빠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게 처절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린 공부가 자기 삶을 위한 공부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모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특정 나이에 했던 지식 축적적인 방식의 교육으로 남은 여생을 살 거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는데 서툴어요. 왜? 학창시절에서 파블로프의 개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교육은 늘 다음 단계를 준비시켰거든요.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들었던 이야기,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이 순간 말초적인 자극에 탐닉해가지고 남은 오랜 기간을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노예처럼 할 거니 아니면 지금 절제하고 대학 가서 너 하고 싶은 일 할 거니 이런 거였거든요. 대학 졸업하셨잖아요. 대학이 선생님 삶에 도움 되던가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살아있는 이 부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년은 노년대로.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안 돼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식정보 축적적인 그런 어떤 특정 연령에 했던 학창시절의 학습 경험 가지고 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어떤 설레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창시절에 했던 걸 노년까지 하라고 그러면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는 고맙지만 의도는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는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그거를 우리 진흥원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진흥원 관계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줌에서 뵙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 당신께서 하는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개발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설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십시오. 당신부터 설레는 사업을 기획하십시오. 당신이라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 당신이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업, 그런 걸 기획했을 때 우리 전북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서 사업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설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더라도 선생님 당신이 설렐 때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같이 설레거든요. 선생님 마음은 에너지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에너지를 나눠주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 상황에서 요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2, 4분면, 3, 4분면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복원시킬 건가? 이 부분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랑과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육 영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그건 지역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세상을 그래서 그래야 1, 2, 3, 4분면이 균형을 잡아야 우리의 어떤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은가.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균형을 잃었다. 2, 4분면과 3, 4분면의 삶이 없을 때 삶은 초토화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더구나 부익부 빈익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좀 줌을 보실 때 저 군산에서도 보고 계시고 김제에서도 보고 계시고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시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이게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New normal. 그러니까 그걸 직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존이 되잖아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변이 바이러스가 저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완전히 장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뭐 제가 지금 너무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능성 얘기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러니까 지금 저하고 선생님이 어떤 상상력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시대 탓을 하는 거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어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 정도는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것을 목숨 걸 수 있는, 목숨 건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삶을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해요?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이런 상상하면서 더더구나 우리 전북 지역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정책개발 특강을 지금 여러 지역의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듯이, 자, 지금 선생님 당신이 있는 부분을 선생님 기관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상상해내면서 줌을 활용해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상상력을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학교 수업을 못 쫓아가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방향에서 더 설레는 이런 경험들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위기가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아마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전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부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이 초연결된 사회 속에서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역의 학교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이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의 속담이고 아니면 뭐 인도 간디 얘기든 누구든 상관없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가 됐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네트워크, 평생교육에서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 있잖아요.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시스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학이 아니라 사람을 하는 데서는 사람이 핵심 엔진이더라고.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의 어떤 이제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느냐, 그냥 지금 굵직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는 그냥 띄워놓고 이게 얼마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만 자주 쓰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앞으로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뭐까지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강희 선생님 입고 계신 그 옷 구입하셨어요? 1번 직접 만드셨어요? 빨리, 시간 없어요. 구입하셨어요? 매장 가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가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2개, 3개를 고르셨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를 고르는 수고로움을 했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 강희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평범하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거고, 돈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은 강희 선생님의 그런 수고로움을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독경제라고 해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에 그 흐름이 끊긴다. 흐름을 뭐라고 그러죠? 스트리밍. 근데 스트리밍이 의류에 연결되면 패션 스트리밍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희 선생님의 수고로움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껌값도 안 되는 돈을 매달 회비만 내면 전 세계 최고 신상품을 돌려가면서 입는다. 아시겠죠? 요걸 무슨 경제라고 한다? 요거를 구독 경제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구독경제가 어디로 왔어요? 포르쉐.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은 상상 초월하는 고가의 자동차가 막 고장나고 저 사고 나는 거 봤잖아요. 그 쟤네들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보면 젊은 애들이 운전했잖아요. 역시 돈의 의미를 상실한 정말 껌값도 안 되는 한 달에 회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만 내면 껌값도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포르쉐 중에 그 특정 유형을 그냥 마음껏 돌려가면서 있는 거, 요걸 운전하는 거, 요걸 뭐 구독 경제다 아시겠어요? 근데 요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어딜까?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저 평생 교육을 대응하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대응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인간적 관점이 들어갈까요? 이윤 추구가 들어갈까요? 구독 경제. 이윤 추구. 이런 부분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냥 중략하고요.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면서 그러니까 포노사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은 없고 어떻게 돼요? 고집산 사람들만 늘어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진영 논리로 빠져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가 훨씬 더 강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균형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거다가 딥페이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정상들이 속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기술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한 번밖에 없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가정이 그리고 제도 학교가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은 제도 학교가 죄송합니다만 이 입시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이걸 지원하는 비빌 언덕이 한국 사회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시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또 하나 이거는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돼야 돼요? 이런 낯선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왜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 도움되면 되지 왜 인간처럼 돼야 되냐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냐면 제가 중략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줌으로 저기 한국의 카이스트가 주체가 돼서 세계 총장회의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참여했던 오늘 우리들처럼 영상으로 참여했던 중에 도쿄 공업대에서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문학을 수강해야 박사과정을 인공지능 박사과정 들어온다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건너뛰었지만 자율주행차에서 충돌을 할 때 A차에 충돌하느냐 B차에 충돌하느냐 이거는 알고리즘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A차에는 좀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한도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이분법적으로 보고 본의 아닌 결례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자, A차에는 80인 할머니가 타고 계셔요. B차에는 엄청난 큰 로펌 회사의 수석 변호사가 타고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충돌했을 때 우리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처럼 지금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만약에 온전히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민의식의 수준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알고리즘을 짜라고 하면 1번 폐지준 할머니가 하는 차, 2번 수석 변호사 어느 차를 충돌시켜야 회사가 이득이 생기냐 이런 부분이 알고리즘에 탑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당신 사회 지도층의 상식을 윤리를 신뢰하는 수준이 아직 아니라면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그것이 자율주행에 탑재했을 때 절대 그 제조사의 연구진의 윤리적 판단으로 알고리즘을 짜지 말고 무작위적으로 충돌하게 만드는 걸 법제화해야 당신이 희생당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우리 평생교육이 또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이 지금 많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시민의 삶을 잘 살 건지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요걸 아날로그적인 그런 거라 한다면 지금 제가 건너뛰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나갈 때는 이 디지털 시민력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도 DC이고 디지털 시티즌십 에듀케이션도 DC라서 이제는 평생교육 시즌2는 2DC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한국 사회가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오늘날 새로운 일, 새로운 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 통계학자들은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10년 뒤에는 아직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연고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집니다. 자, 이제 사상 누각인데 사상 누각은 모래 위의 집이니까 이게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갔을 때 여기 섰을 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돌 하나가 저보다 컸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그동안 모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모래의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흩어지는 속성입니다. 아마 쉽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대 공법으로도 측정이 안 되는 이 무지무지한 이 어떤 무게의 피라미드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모래의 특성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모래는 흩어지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서로 나누면서 버티는 특성이 있는 거를 저는 그것을 ht어진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 제가 이해를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정책개발 이 포럼에서 선생님 혼자서 못 버팁니다. 절대 혼자서 못 버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연결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일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네트워크하면서 하는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서로 모래 한 알갱이로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무엇을 지켜내고 또 어떤 거는 무엇을 버텨내야 되는 건지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곁에선 어떤 이들은 누구고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할 건가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삶을 위한 평생학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어떤 길 아닌가. 모두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 이 낯선 환경에서 이뤄낸 작은 성취를 우리 기관이 한 것처럼 진실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균열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딱 3시 30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어떤 질문이나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쉬지 않고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빨리 드린 거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행복한 삶,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러한 공생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특강이 끝났고요.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서 오신 손님을 고려해서 의미는 있지만 어렵지 않는 질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자기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주시 평성학습관에서 온 오충렬입니다. 그 앞쪽에서 덴마크 교육 말씀을 해주셨을 때, 새로운 교수법이나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보다는 교광사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그 부분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막상 기획을 하거나 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얘기 그대로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뭐 어떻게 해석들 하시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부터 지금 제도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렇게 망라하고, 다른 거 하고, 이제 고교 학점제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는 다른 거 다 해서 그냥 고교 학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제 요건 전제로.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그 고교 학점제는 누구 손에 가서 실현을 해야 되냐면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교사의 준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도 그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혁신교육을 한다, 우리 전북에서는 지금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책을 할 때 그것이 결국은 교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우리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혹은 사람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여기로 치면 아까 강사는 모름지기 삶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는 강사는 모름지기 존재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야 그 프로그램에 활기가 차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은 그 존재를 만나는 경로로서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건 투명인간이 돼버리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교육은 존재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덴마크가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자기네들은 이 최대의 공을 평생교육 영역에서 그게 직장인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그분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평생교육에 쫙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의 어떤 준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전문성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여기에 공을 들일 때 그 프로그램이 꽃을 핀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쪽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만 우리에게 프로그램만 질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기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갖다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 말씀하시죠. 네, 소속과 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청 무주도서관 사서 김성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저희가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렇게 해서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이제 개인의 삶에서 휴식과 여유를 가지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서관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죠? 네네. 도서관 근무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요즘 이렇게 교육부부터 이렇게 시도교육청 쪽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가 다 심각한 문제이긴 심각한데 그 수업 손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그냥 거칠게 2019년 말까지 이미 교육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덜 심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코로나 때 2020년과 지금은 2021년 전반기에 증폭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교육 불평등이 증폭이 됐는데, 저는 이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 수업 결손은 좀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어도 이제 심각성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시작 전에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디 했냐면, 근데 이제 그 수업 결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관계의 결핍이거든요. 관계의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인자 사이가인자, 인간은 홀로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간혹 그런 어떤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왜 너는 줌을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고 천장만 보여주니, 이게 있잖아요. 이게 경험을 이렇게 못 하셔서 이제 그러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니나 오빠가 있을 때 같이 수업을 들으면 하울링이 생기는데, 하울링이 생겨도 그거는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반지 아니 뭐니. 그래서 그냥 천장을 이렇게 해놓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날카로워져 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실직을 부모가 했을 수도 있고, 좁은 상황 속에서 존재가 서로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학교는 물론이고 세상에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지역 도서관이, 그것도 지역 도서관이 만약에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 그 최후의 보루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냐면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밀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뭘 하든 그 친구가 내가 경청받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아픔을 표현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선생님들이 내 어떤 아픔을 듣고 계시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은 위로를 받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떤 몇 건을 했느냐라는 이런 것, 또 연인원 참석 인원이 얼마냐, 그거는 지금 시대는 별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고, 어떤 밀도로 우리 아이들과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전라북도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년도에 이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 이제 정책 개발 관련된 특강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평생교육도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평생교육 사업 중에 중요시되는 것은 네트워크인데, 실제로 원활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방안이나 좋은 사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이게 제가 저도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지금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참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선생님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더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동네에서 지금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원이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데, 매년 그 기관의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네트워크 구축이 늘 핵심 사업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매년 그렇게 구축한 네트워크는 그동안 어디다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해하셨다, 우리 선생님은, 맨 앞에 선생님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좀 허술하더라도 좀 이렇게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가동시켜야 된다. 그래야 훨씬 더 실감나는 어떤 그 네트워크, 살아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가 빠졌는지, 어느 톱니바퀴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알려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네트워크를 실제 가동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혹은 어떤 기관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매년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갈 때 이건 검증할 길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냥 좀 적당히 하더라도 일단 된 것을 가동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질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제가 손으로 할게요. 이게 점이 있어요. 이게 점이 있을 때 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됐죠? 점을 연결하면 그래서 말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면 위에서 전년도와 다른 다양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는 거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얼마나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의 네트워크를 그리든 아니면 전년과 다른 그런 어떤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든 그런 게 이렇게 설레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하나는 전체 기하학적 도형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기하학적 도형의 한 점으로 환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는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으로 보면 네트워크에서 사람이 빠져가지고는 그거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사람을 중심에 둬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 인적, 물적, 공간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적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인적 네트워크 어렵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좌우로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나누시죠. 자, 인적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말고 좀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어디서 오셨는지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정보, 공간 이런 네트워크도 같이 연결 짓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있나요? 예,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정혜선 평생교육사님이요. 예. 줌으로 질문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읽어드릴게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교육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 교육을 어느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흑백 논리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이런 관점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함께 성찰해야 될 것은 이 현대 과학 기술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이 현대 과학 기술로 대체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대체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뭐였냐면 지식과 정보 부분은 지식과 정보는 상당 정도로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이런 것이다. 근데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어떤 지식과 정보는 기본값으로 깔고 그다음에 사람이 대나무를 만들어낼 때 입이 어떻게 버티는지 이 바람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또 이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 위해서 우리가 이 진동의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평생교육 진영에서는 대나무를 만드는 그 힘, 이 나침판이 진동을 지키는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아주 중요한 성찰거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거의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안 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귀한 분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한 분만, 내가 질문 안 하면 오늘 잠을 도저히 못 잘 것 같은 사람 있으면 한 분만 받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으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이렇게 하셨던 그 효율적인 방안은 그냥 제가
제 자의적으로 잠깐 제쳐두고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을 거라면 제 슬라이드에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잠시 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선생님, 당신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건데, 양희은 선생님이 최근에 냈던 당신의 수필집에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삶의 내용이 없으면서 무슨 배우를 해? 근데 그 문장을 저는 배우 대신에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라는 걸 이렇게 넣어주면, 삶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 평생교육 관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게 선생님, 당신은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평생교육 관계자들은 존재로 하는 거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존재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기관 이용자분들이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의 기운을 빱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주변 사람들의 현실 세상으로 경험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로 치자면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분들, 다시 존재가 주변 사람에게 현실 세상으로 경험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평생교육 관계자들부터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어떤 공부, 또 그런 어떤 활동들을 먼저 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만약에 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문제로 맞닥뜨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 갈등 상황으로 만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함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의 우리 관계자분들은 함께 세상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서로 책 읽기 모임도 해야 되고, 서로 합창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삶의 공통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힐링하고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부터가 서로가 함께 합창단도 해보고, 지역사회 봉사도 해보시고, 또 직원들 사이에 책 모임도 해보시고,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시면은 그것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쫓기는 바람에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또 빠뜨렸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아까 우리가 1번, 2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저주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성격상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어넣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learn. 그런데 삶의 교육은 빼내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래서 언론도 있다. 그러니까 삶을 지원할 때는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내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안에 이 아픔이 많고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자기를 위로하고 비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생교육 영역에서 지원할 건가. 이게 어느 때 런하고 어느 때 언런할까, 이런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늘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공통적인 경험이 자꾸만 축적적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프로그램이 나올 때는 늘 지식정보 전달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빼내는 프로그램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획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행복을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평생학습 관계자들도 먼저 행복해야 우리 학습자들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어떤 세심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많이 거론됐던 게 이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삶은 삶으로 변형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평생교육은 삶을 갖다 실천하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그 삶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라북도 평생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 내용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검색을 바라고요. 오늘 특강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설문조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평생교육 정책개발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